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결 과정, 뭐 5분짜리 국무회의였다. 제대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많은 국무위원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증언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계속 5분짜리 이 국무회의였다. 그러니까 좀 흠결 있는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반박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8시 반경부터 저녁 8시 반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을 했고 그 이후에 밤 10시 15분 정도까지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시간 반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약간 해석의 차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5분간의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그 11명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이 충족이 된 순간부터 5분 동안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해석이네요. 국무위원들이 8시 반쯤부터 도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처음 심의라는 도착한 것은 사람부터 쟀을 때는 한 8시 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가 지금 심의가 이루어졌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해제하는 의결을 할 때도 일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빨리 좀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네네.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이게 형식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트집 잡힐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도 상당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글쎄요. 5분 동안 어쨌든 뭐 앞서 일찍 도착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국무회의라는 그 요건,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이 안 된 그런 상태 등을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납득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 4.4.5입 개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오랫동안 그 회자되고 있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네. 아마 오늘 김용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무회의 개최 요건에 대한 그 새로운 그 개최 요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로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정족수가 갖춰지는 순간부터가 국무회의인 것이고 네. 그날 사실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정확한 그 회의록도 의사록도 제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고 참 어떻게 보면 궤변에 가까운 것이라서 제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궤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뭐 이런 뭐 뉴스 시간이나 이런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궤변이라는 말을 아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궤변이라고 방금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지금 생방송 중에서 저희가 팩트 체크가 되는 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사실 이 국무회의를 하려면 행정안전부 의전실에서 네. 정확하게 의사록을 기록하고 몇 분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종료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록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기록을 검토해서 이게 국무회의로서 절차적인 요건이 딱 성립이 되느냐를 행정안전부가 딱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당시 뭐 저희도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분짜리 국무회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무슨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행정안전부에서 기록을 토대로 그렇습니다. 언론과 우리 국민들에게 공표한 내용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반 동안 심의했다라고 한 이 김용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지금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이 표현하신 그 궤변이라는 표현이 절대 무리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사람씩 차례대로 불러가지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국무위원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듣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계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민주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이네 벌써. 작년 12월 10일에 행정안전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고요.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언 요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 관련한 국무회의는 12월 3일 밤 10시 17분에 열려서 5분 만인 10시 22분에 종료됐다라고 지난 2024년 12월 10일 이미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해서 10시 22분에 5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건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공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김용현 전 장관의 1시간 반 동안 심의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뭐 당연히 그 경험이 많으신 재판관님들께서 당연히 배척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의 증언 그 내용이 그대로 남을 거기 때문에 네. 두고두고 뭐 해제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더 얘기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석을 하셔가지고.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윤 대통령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배치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하지만 송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어떤 의구심도 풀지 못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가 시스템을